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길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저는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캘거리 살던 데를 생각해보면 눈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 뉴스에 연방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라 그랬냐면 일단 소비자들이 고금리로 지출을 자제하고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출 성장세는 거의 제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억제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많이 또 오르면 금리를 그래서 추가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만약에 금리가 또 오르면 금리는 또 올릴 거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또 올릴 거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픽스하거나 거기에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행 유지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우리 모두 뭐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지금 멈춘 지 얼마나 됐죠? 뭐 한두 달 됐나요? 그죠? 그 사이에 주택 거래는 역시 금리에 확실히 이 주택 거래는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에는 주택 거래는 4.7% 깜짝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택 거래가 그만큼 올라갔다. 11월 때는 깜짝 상승을 했대요. 왜냐면 그만큼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샀을 때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나. 근데 금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드니까 이때라 사야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 이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참 무서운 게 금리만 딱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은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변수만 조금만 사라지면 사람들이 시장에 막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뭐라 그러죠? 경기가 좀 침체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눈에 확 보이는 현상이 좀 띄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면 확실히 대기 수요는 참 밴쿠버는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는 중국 등급을 신용 등급이죠 전망을 강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안유아 교수님이라고 중국 전문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지금 지방 정부 그리고 국영 기업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기름값이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려 4.25%나 하루 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70불대가 깨졌습니다. 이게 웃긴 게 지금 사우디나 지금 오페크 같은 경우는 감산을 며칠 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랐어요, 사실.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속절없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좀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페크 말고도 지금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기름을 많이 생산하려고 미국도 도와주고 있고 많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부문에서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다 보니까 물가도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 빠지는 거 물가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기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가 BC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BC주 경제 전망위원회에서는 내년에 GDP가 0.5% 성장 거의 그냥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0.5% 성장이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긴 하는데 내년에 살짝 경제가 둔화 후에 꾸준히 또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굉장히 연착륙을 이제 생각을 하고 캐나다 경제는 연착륙 후에 꾸준히 성장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주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문제가 주택이 부족할 것 같아. 주택 어떻게 늘릴까 사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요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구 증가한 것 같아요. 캐나다는 한국이랑 우리 조국이나 한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은 지금 인구 감소가 돼서 뭐 도시가 사라지네, 나라가 정말 어렵네 막 걱정을 하는데, 한국은 한국 이민자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한국 이민자만 들어오는 나라 아니니까, 그죠? 여기에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시아 국가들 정말 많이 들어오죠. 거기도 유럽 국가는 남미 국가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캐나다 인구 증가는 꾸준히, 이거는 이제 캐나다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그 사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잘 읽어보면 시나리오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6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1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 근데 가장 이제 moderate, 그 중간 가격이 이 시나리오 3거든요. 시나리오 3만 봐도 근데 2025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게 지금, 근데 시나리오 6 봐도 인구가 2040년쯤에 정점을 찍고요. 지금부터 20년 이후에요.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고 해도 낙폭이 없어요.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겠지만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저랑은 정말 다른, 제 아들들만 봐도 굉장히 건방지게 이제 20살도 안 된 놈이 내 원룸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막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정말. 물론 저는 그런 꿈을 꾸긴 했겠지만, 그 세대 수가 분화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정말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부동산의 소유가 욕망이 커지고 자기 공간의 소유가 커진다는 건, 근데 거기다가 인구가 줄지 않아요. 인구가 줄어도 사실은 부동산 소유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드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물가는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근데 개개인별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들은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고 절대 작은 공간에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부동산 소유욕은 굉장히 커질 거라는 보죠. 뭐 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잖아요. 그런 게 제 말이 지금 헛소리가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떨어져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진 않다. 근데 캐나다는 대체적으로 인구가 늘 거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 가치는 희망이 있다. 그 와중에 썰이 또 랭리 스카이 스테이션 또 이름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제일 가까운 역은 어쨌든 플리우드 스테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미 역도 다 완성이 뭐 자리 잡히다 보니까, 여기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 있잖아요. 여기는 새로운 이제 도심지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게 뭐 서리 센트럴도 있지만은 랭리 시티, 랭리 다운타운이 정말 좀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완전 허벌판이니까 여기 완전히 뒤집어지게 개발되면, 여기가 제2의 지금 한국 코리안 타운이잖아요. 랭리가 얼마나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좀 뒤집어져서 개발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도시인데 좀 살기가 굉장히 쾌적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캐나다인들이 요즘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은퇴가 걱정이 된다. 왜? 돈이 없으니까. 물가는 엄청 올랐고 집값도 엄청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은퇴가 좀 걱정이 된다. 사람들이 요즘에 빚도 많고, 그죠? 그리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저축할 돈이 정말 없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뭐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 막 하는데, 이런 것도 결국 부동산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아도 되고, 그죠? 아니면 리버스 모기지라 그래서 그 모기지로 역으로 받아서 자기 평생 연금으로 써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자산 형성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 건데, 결국 할 수 있으면 자산을 마련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더 많은 옵션이 생길 수 있다. 여러 번 얘기를 한 거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기사에 대한 전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핀 메도우가 전국 20개 도시 중에 1위로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 많은 도시 중에 핀 메도우가 선정이 됐으면 그 중에 이민자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그 교통이 좋으면 좋은데 핀 메도우는 교통이 안 좋지 않나요? 그죠? 좀 의아하긴 했고, 근데 2위가 빅토리아인 것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더 놀라운 건 4등. 노스 밴쿠버. 왜 이렇게 노스 밴쿠버가 잘 살기 좋은 도시인가?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건 빅토리아도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이 좀 많다고 알고 있고 노스 밴쿠버도 다운타운 접근이 좋으니까 그죠. 물론 교통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다운타운 접근하기 좋고 근데 렌트비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죠? 이민자들 여기 살기가 좋은가? 어쨌든 뭐 대충 봤을 때 뭡니까? 쭉 보면은 이민자들은 어디가 살기 좋다? 대도시에 접근하기 좋은 곳이 살기가 좋다. 결국은 너무 대도시면 또 렌트가 너무 비싸니까 힘든데 그 조금 벗어나 렌트가 조금 싸면서도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쨌든 대도시 근교가 이민자에게 가장 살기는 좋다. 왜?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민자들이 와서 뭐 부모가 물려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맨손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일자리에 접근하기 좋은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민자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뭐 어떻게 보면 서리나 랭리쯤 아닌가요? 그죠? 이런 스카이트레인 교통 좋은 곳에 옆에 살아야 이동하기도 좋고 이민 초기에는 차도 또 사기도 애매하잖아요. 차도 비싼데 유지비도 비싸고 스카이트레인 타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하려면 결국 일자리 이렇게 좀 교통 좋은 곳 결국은 스카이트레인 근처에 붙는 게 살기는 가장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봤을 때 연방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5%로. 아, 다행이죠. 그 와중에 또 부동산을 깜짝 전망을 한 거 보니까 여전히 대기 수요는 놀랍다. 중국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로 지금 유가는 폭락의 폭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BC 전망은 내년이 좀 힘들겠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물론 일단은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막 섞이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간 오래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성공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삽시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또 둘러본 또 밴쿠버 뉴스와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